지난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무대분 즉문즉답으로 폭발적 반응을 얻은 이재명 대표가 뉴스가 끝난 후 편상욱 앵커마저 이 대표에게 반해 같이 셀카를 찍는 사진이 인터넷에 화제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에게 잼며든다라는 표현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에 나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도 안 믿는다고 하죠. 안 믿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성남시장을 한 6, 7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예. 왜? 말을 잘해서. 갑자기 신뢰가 생겼을까요? 성남시장을 한 성과예요. 성남 시민들이 다니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기 좋으셨죠.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뭐 전국에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부심 생기고. 예. 경기도 제가 3년 했는데 3년 동안 경기도민들이 정말 급속하게 바뀌었죠. 평가가. 자부심, 소속감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결국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 편을 들어주는 언론이 있습니까? 솔직히 기득권 세력이 저를 봐줍니까? 죽이려고 맨날 수사 압수해서 내가 지금 기소당한 것만 15건인가 그래요. 내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남FC에 무슨 제3자 뇌물 제가 먹었습니까?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시 예산 지원되는 산하기관에 실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하고 또 FC 직원들 열심히 쫓아내면서 사업 네. 딴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했어. 알았다는 증거도 물론 없어요. 그런데 기소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수없이 공격하고 그래서 나를 뇌물사범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1원짜리 하나 받은 일도 업자 한 번 만난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수없이 해놨지만 사람들이 저 범죄자인가? 그런데 성과는 내. 그리고 뭘 해먹은 증거는 없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국민의 위대함이죠. 막 온갖 오물을 던지고 하지만 정화를 해요. 앞으로도 일로 보여주신다는. 그러니까 결국 성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예. 지금까지도 성과로 인정받은 거죠. 네. 예를 들면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총선을 이기고 네. 예를 들면 당이 정비돼서 이제 당이 4분 5일 되지 않잖아요. 물론 뭐 1인 체제, 뭐 1급 체제 하지만 저도 많이 뭐 말했습니다. 비판할 부분도 있지만 예.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이 단일 대우로 많이 뭉치는데 뭉치지 못한 영향이 생기는 거죠. 야당이 그러면 야당인데 옛날처럼 맨날 안 그래도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쪼개져가 싸우고 막 난리치는 거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게 아니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낫지 싸워야 않나요? 될 시점에 그러니까. 야당이 뭉쳐있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 그거 논쟁이잖아요. 계속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이게 정지돼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대표님은 뭐 이제 정지돼야 된다가 다수설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거를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그러면 같아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내 얘기가 아니고 네. 저도 법률가인데 검찰이 네. 후보들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막 골라가지고 이 사람은 선거 도중에 기소해버려. 이 사람은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럼 여기는 기소 못하고 저기는 기소됐으니까 재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국가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 막 다 기소해놔버리겠네 그냥 일 못하게. 네. 지금 그 작전을 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내 얘기는 아니고 예. 저는 상식에 비추어서 제 사건을 판단해보면 다 알 일이라서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러면 저러면 이제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유무죄는 모르겠고 고마워하시죠. 만약에 제가 불필요한 일을 해서 말하자면 손해볼 일을 예를 들면 국가가 네. 공동체가 손해볼 일을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저는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후광이 있습니까? 무슨 뭐 학연 지연 뭐 후광 지금 좀 생기셨습니다. 예. 누가 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성과 실적으로 이제 인정받아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사이에 드러났겠죠. 그 사이에. 그리고 반대로 언제나 생각해보자 하는 건데 그러면 압도적 야당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그 소속이 아닌 사람이 되면 좋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상황. 지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죠. 뭐. 예. 근데 사실 윤 대통령도 저러지 말고 네.
야당하고 타협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네. 제가 그분한테도 참 안타까운 게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행복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서 인정받고 네. 아, 우리 대통령이 있어 우리 행복해. 아니면 우리 희망이 생겼어. 이러면 저는 그런 무지하게 즐겁거든요. 제가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사람들이 아, 우리 성남시 경기도에 자부심 가지고 자랑하는 얘기 들으면 제가 엄청 뿌듯해가지고 아,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내가 볼 대통령 재임 기간이 고통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또 안 하도록 옆에서 도와줬어야죠. 당이. 여당도 네. 설득도 하고. 물론 잘 말씀 안 드셨다고는 하더라만 네. 더 노력해야죠. 저는 네. 지금 이 바쁜 시간에도 저는 텔레그램 또는 트위터까지 못 보고 예. 메시지 들어오면 다 봐요. 뭐 유명한 사람이든 뭐 지위가 높든 네. 가리지 않고 보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런 저한테 것도- 주는 충고도 많고. 네, 네. 그래서 내 정신이 부쩍 들 때도 있죠. 아, 그렇구나. 일일이 보신답니다. 네. 예. 대표님이 그 조선 시대에도 사관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임금 견제가 일이에요. 잔소리하는 게. 네. 요즘 현대 기업들은 다 레드팀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만들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토론하게 의사결정에 하고. 반기를 들어요. 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가상 적군을 만들어서 가상 교전을 해보죠. 예. 왜냐면 우리 전략을 잘 아는 부대를 적군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게 하고 거기서 틈새를 다시 발견하면 또 메워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나라도 사실은 그 정관정료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후대들한테 물려줬잖아요. 잔소리 또는 간언을 들어라. 고언을 들어라. 간신히 주변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신화를 쓰는 사람 태도 때문이에요. 저도 아주 짧은 공직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이 위험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해라. 레드팀 맡아라. 이렇게. 아니, 할 말을 반드시 해라. 할 말 안 하고 이 굽신거리는 사람 제가 잘라요. 그래도 말을 잘 안 해. 제가 지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점점 그러니까 주변 잘 아시잖아요. 말이 네.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할 사람들 제가 발굴을 해요. 예, 이건 개인적인 노력인데 역시 뭐 믿지는 않을 테고 제가 끊임없이 제가 권력 감시 활동을 했고 시장의 측근들이 뭐 권력자의 측근이 어쩌고 얘기를 하도 비판적으로 해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든 이런 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쨌든 시장 도지사를 했는데 제 측근의 이름으로 사고 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내가 철저히 막았어요.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다행히 살았고, 제가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꽤 유력한 인사라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막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한테가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도 가끔씩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경고하죠. 죽는다.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제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호되게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된다, 당신들도. 예.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렇죠. 시민 100만 명의 한 시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를 할 때는 137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시간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쉬는 시간 1시간 줄여서 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자면서 네. 도전을 했죠. 집에 못 가고. 이 5,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이 나라 공동체 운명이 달린 일인데 예. 10분이라도 신경 써서 뭘 하고 또 설득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네. 연구도 해야 되고 한데 그거를 누구 저거 잡아 죽여야지 저번에 옛날에 나한테 뭐 어떻게 했었겠지 이걸 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하다고. 네. 그리고 지난 일은 다 추억 같은 거예요. 지난 일 따져서 뭐예요? 미래가 더 중요하지. 옛날 일을 뒤져가지고 막 복수 감정에서 뭘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 혹시 지지층에서 이제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나 요구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의구현의 뭐 차원에서. 있겠지요. 그런데 예. 뭐 드러난 명백한 범죄 행위를 봐주는 게
보복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안 해버리거나 이런 걸 하자는 건 아니고 그거는 네. 완전히 진흙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걸 찾아가지고 막 뒤져서 없는 거 만들거나 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거 타겟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 당한 대로 하진 않으시겠다. 그런 시간과 관심이 없습니다. 아, 예. 비슷한 제가 성남시장이 처음 됐을 때 예. 그 전 시장님께서 8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공무원들이 인사를 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6급 승진은 3천만 원, 5급 승진은 5천만 원, 오. 4급 승진은 8천만 원 이렇게 네. 대충 공정 가격이 있었다고 해요. 네, 관행적으로 그, 그런 게 있었군요. 뇌물을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주면 승진했다고 해요. 그 제가 시장이 됐는데 네. 그 공무원들이 일을 했겠어요? 뭔 일을 했겠어요? 돈이 승진하는 문제인데. 유일한 길이 돈 주면 되는데. 예. 그리고 열심히 해봐야 감사나 당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시장이 됐는데 간부회의를 하면 이제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 예. 과장, 국장들을. 나 눈을 못 맞춰요.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눈 들고 시장 보고 막 이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네.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죠? 자기가 돈으로 된 건가요? 뭐 돈을 했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찍힐까봐. 그 자격지심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복수감정으로 하면 그런 사람 다 잘라버리고 뭐 괴롭히고 막 괴롭혀서 내보내야지. 근데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성과를 내야 나도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검찰청에 계시던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분이 계세요. 예.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부패는 우리가 청산을 하는데 제가 다 인정할까 하고 털고 가자. 대신에 내가 문책 징계 안 한다. 다만 신문에 나면 안 돼.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취임 예고편인 것 전까지 같은데, 예. 취임 전까지 있는 일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면 다 무시하고 일부러 파거나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그때 공지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니까요. 예. 인사를 4번 하잖아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한 2년 정도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자세가 바뀌어서. 이번에도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랬더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싹 바뀌어서 네. 한 3, 4년 만에 성남시가 갑자기 그 기초단체 한 개가 전국의 일종의 스타로 떠올랐잖아요.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산하기관을 강제로 교체한 거 없어요. 그 다 임기 다 인정해 줬어요. 대신에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하면 네. 거기는 제재한다. 어. 물론 검찰의 일부 특수부 라인들, 특히 정치화된 특수부 라인 진짜 문제 있죠. 네. 그 문제를 교정을 해야지. 그래도 검찰 통째로 없앨 수는 없고, 예. 예를 들면 권력 독점, 수사권 독점에 따른 문제, 사실 문제 있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면 안 되거든요. 기소는 기소해서 죄되면 딱 기소하고 정확하게 공소 유지를 해야지. 이놈을 잡아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 거기다 맞춰가지고 증거 조작하고 진술 압박하고 그러다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이 사람 틀어가지고 불리한 진술하라고 이러니까 괴로워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짓 못하게 하는 거 필요하죠. 네. 이거는 예. 어쨌든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 예. 근데 다만 그게 너무 과격하게, 너무 급격하게, 네. 예를 들면 부작용이 막 생겨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교하게, 또 치밀하게, 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목표에 맞춰야 되고요. 언제나 기득권은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잘 만들어서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 어제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정상회담 영상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로 누가 잘했냐 못했냐 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도 조만간 우리나라에게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미국에게 퍼졌던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나라도 실용 외교주의를 철저히 하여 자국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를 전면에 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데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으로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은 바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